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6일 금요일 손상TV의 10분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이틀간 몇 시간을 집회를 봤더니 이제 좀 약간 이제 피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목도 약간 칼칼해지고, 어제는 더더욱이나 비가 와서 비를 쫄딱 맞고 집회 사회를 보느라고 몸에 약간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빨리 회복을 해서 오늘 또 오후 3시 대한문에서 집회가 열리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뭐 부정선거 얘기 때문에 뭐 잔치가 열린 것처럼 됐는데, 이걸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이유가 있다. 이거 자칫해서 너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일 계엄령 선포를 자칫하면 본론이 흐려지고 부재가 주제가 되는 이런 경우가 되면 역풍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지난 4일 계엄사령부에 포고령이 나왔는데, 그 포고령이 무슨 뜻을 말하는지를 잘 보시면 이것이 바로 계엄을 하게 된 원인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압력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2024년 12월 3일 20:30분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 때문에 결국은 계엄을 선포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반국가 세력은 도대체 누군가? 계엄을 선포하게 만든 인간들이 결국은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방탄국회가 사태를 촉발했다. 자, 여기는 맞아요. 근데 비상계엄을 용납 못한다. 이게 이제 오세훈이 아직 좌파물이 안 빠졌다는 겁니다. 방탄국회가 사태를 촉발했으면 비상계엄이 용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방송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아마 수도 없는 10분 논평이나 찌르기에서 제가 아마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나라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하나 막아보고자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서울중앙지검 탄핵, 오만 탄핵에 남발을 하는데, 이 탄핵 남발이 결국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심지어는 사법 시스템까지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걸 대통령이 그냥 보고 있었어야 되겠느냐. 이걸 만약에 대통령이 묵과한다면 이거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수도 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란다. 그 계엄령 선포는 정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한둘이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3배나 되는 이 탄핵이 4일날까지 18번. 오늘 또 어제, 오늘인가? 저 탄핵 의결을 또 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사 3명까지. 그러면 5명을 포함시키면 23건이나 되는 이러한 탄핵을 남발해서 결국은 국가 기능을 무너뜨리고 이재명의 재판이나 이재명의 수사나 아니면 조국의 뭐 이런 전부 야당의 저거들 사법 리스크를 피해보고자 하는 것 때문에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법 시스템을,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이런 짓거리. 이걸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망각한다면 결국 나라 망해야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길래, 그리고 자라는 후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계엄령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 공감대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공감대 속에서 이번 탄핵에 대한
찬성 의미를 우리는 꼭 새겨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정선거 얘기가 드디어 대한민국 기성 언론들이 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반대로 뭐 좀 안다고 튀어나와가지고 역풍을 불러일으키려 하다가 결국은 부정선거라는 이 내용이 드디어 언론에 해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당히 큰 고기가 물은 겁니다. 우리로 보면 그동안에는 부정선거다 뭐다 아무리 해도 어느 언론 하나 실어주지 않다가 드디어 여러분들 보시는 동아일보 또 일부 신문들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왜 선관위에 개헌군을 투입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뜻대로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개헌군을 투입했다. 이 김용현 장관이 말이요. 딱히 눈썹이 이래 보면 이 장수처럼 생겼어. 아주 그 강단이 있어요. 저번에 국회에서도 뭐 국회의원들이 묻는 말에 대답하는 거 봐도 아주 똑부러지게 하더라고. 자, 어째 됐든 간에 이제 메이저 언론이 아유 목상대만 메이저 언론이 드디어 부정선거라는 이 단어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또 CBS가 부정선거를 파헤치려 계엄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바람을 잡고 검찰과 경찰은 이미 부정선거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했다. 자, 이런 보도를 내보내서 국민들을 또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요거는 장제원 박사가 고발한 그 내용, 그렇게 그 선관위에 있는 전산 담당하는 사람들 5명인가 7명인가 그 고발해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지금에 가 있는데 날짜가 넘어서 뭐 그냥 종결된 거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장제원 박사가 고발한 거는 10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 우파 진영에서 얼마나 많은 고소 고발을 선관위를 통해서 했는지는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자유통일당이 고발했죠. 또 자유통일당 소속의 개개인들이 고발했죠. 또 저기 뭡니까 자유대한호국당 고발했죠. 부방대 고발했죠. 박주현 변호사 고발했죠. 하여튼 수십 건의 고발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어이 CBS 정신 좀 차리라고. 뭐가 공경은 이미 무혐의로 종결이 됐어. 에? 하나씩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이 고소장은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본인이 직접 투표를 했는데 자신의 지역구에서 빵표가 나왔기 때문에 노태학, 윤여섭, 이민영, 조선여, 김효선 이거 전부 선관위 간부들 모조리 다 고소를 한 겁니다. 이 개인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고소에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내 표가 어디 갔느냐 내놓으라. 이거 이제 수사하면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고소 취지는 고소인들의 피고소인들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공문서 위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자, 요거 수사 아마 들어가면 100% 여기에 대해서는 직소를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 오산종 단장이 하고 있는 자유대한호국단에서도 경기 남부경찰청, 서울중앙지검 3건, 이거 외에도 10 몇 건 정도가 현재 선관위를 대상으로 또 선관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개인별 뭐 고소고발이 다 됐습니다. 이거 이제 제대로만 수사하면 다 튀어나거든요. 문제는 뭐 제대로보다는 지금 현재 5% 정도 이제 포렌식을 했는데 그 이제 엊그저께 이제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가서 3군데 다 갔더라고. 난 처음에 이제 과천만 갔는 줄 알았더니 과천,
가나 뭐 하여튼 세 군데를 갔어요. 거기에 중앙 서버가 있는 쪽에도 갔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부 다 해수를 해봤기 때문에 그 포렌식 하면 부정선거의 운영 다 드러나게 됐다. 왜? 이미 우리가 수많은 빼박 증거를 다 제출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사를 해서 드러났고, 국정원에서 보안감사를 2차례 했는데 2개는 발표를 했고 하나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이게 완전 충격적인 문제라 발표를 안 했는데, 이건 이미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 보고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조작범죄자들은 전부 다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부정선거에 대한 이것만으로 계속 목소리를 내다 보면 오히려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 세력 처단에 대한 이 이미지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을 들이엎고 정권을 빼앗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이 반국가 세력들의 작태가 결국은 부정선거를 일으켰고, 그 부정선거는 이제 포렌식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아마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 깜짝 놀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계엄을 선포하든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아마 이번 기회에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처단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리라 봅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야당이 어떡하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그동안에는 탄핵이라는 이 근거가 없어서 저거들이 집회를 하는 동안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냥 퇴진하라 뭐 어떤 이런 쪽으로 몰고 가다가 요걸 이제 불법 계엄이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내란죄를 적용해라 뭐 난리 법석을 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은 잘 모르겠지만 경찰청장이 이제 이 조사를 시작하는 첫 단계가 될 텐데, 경찰청장이 어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 출입 통제 이거 내란 아니냐? 이거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똑부러지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여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한동훈이가 본인도 계엄법 위반으로 골치 아프게 생겼으니까 추경호 이름으로 국민의힘 108명 의원 총리를 모아서 탄핵을 부결시킬 것이다. 실제 부결하겠다고 당론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 탄핵안 여당 부결 방침에 매우 유감이다. 이거 이제 민주당에서 발표를 했어요. 중요한 거는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뭐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장관실 뭐 할 것도 없어. 저 전부 뭐 물론 좋으면 손을 뻗을 수 있는 까지는 다 해서 주변에 첩자, 스파이 이 좌파들 다 걸러내야 됩니다. 국무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비밀이 빠져나가고 계엄을 하려 한데도 비밀이 다 빠져나가서 국회의원들이 이미 140, 150명이 국회 본관 안에 다 기어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묵고 있어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엉터리들 싹 치내고 진짜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아스팔트 특공대들을 주변에 기용을 해야만 남은 2년 5개월의 임기가 태평성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탄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국민의힘이 물론 뭐 동지해주는 5명이 있니 없니 뭐 난리였죠 지금요. 그러나 설령 탄핵이 됐다 해도 또 헌법재판소가 와야 되는데 내년 4월까지만 끌어주면 헌법재판소 3인 싹 바꿔버리면 탄핵되기는 어렵다는 게 대부분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어거지로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령을 선포한 걸 가지고 내란이라고 말하는 이것들이 지금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회의 권한이라는 탄핵은 국가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무소불위로 휘두르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의 비상사태에 준하는
아니 국가 비상사태가 뭡니까?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가 기능을 박살내고 입법 확보를 통해서 국회도 행정부도 전부 마비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인간들이 이게 국가 비상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인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게 어떻게 내란이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걸 내란죄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정치인 할 것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탄핵을, 계엄령을 내란으로 몰고 가는 놈이 바로 내란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헌법재판소 가서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됐다. 그럼 뻔해요. 대한민국은 또다시 문재인 시즌2 이재명에게 정권이 넘어갈 겁니다. 이걸 만약에 국민의힘이 용납한다 그러면 진짜 이 방송에서 말할 수 없지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이 감정이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어요. 마침 이제 유인태가 국회 사무총장에 있던 유인태가 한동훈 바로 탄핵되면 이재명의 정권 헌납하기 위해서 난감할 것이다. 맞죠? 지금은 한동훈이도 뭐 이재명이 다 죽게 생겼어.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곡소리가 곳곳에서 들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또 송악의 이름으로 구구절절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서 들을 만한 이런 사항을 제가 글로 만들어서 뿌렸는데 아직 못 보신 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절묘하구나. 옛말에 어리버리한 것이 당수 3단이란 말이 있다. 속된 말로 얼빵한 줄 알고 달려들었다가 박살났다는 의미다. 손자병법 제6개에는 성동격서라는 병법이 나온다. 동쪽을 쳐들어가는 듯 하면서 적을 교란시켜 실제로는 서쪽을 공격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손자병법엔 궁구물박이란 말도 있다. 궁지에 몰린 적을 끝까지 쫓으면 결사적으로 반격을 당해서 도리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성경 욥기 8장 7절에는 내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있다. 처음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에 가보니 대단하더라는 것이다. 조선의 고전소설 춘향전에는 한양 가서 가거급제를 한 이몽룡이 거짓골을 하고 춘향이를 구하는 장면이 나온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지고주선한 사랑 이야기를 그렸다. 사자성어엔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다. 인생의 예측 불가능한 변화 속에서 지나친 슬픔이나 기쁨에 빠지지 말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후한세에 기록된 고사에서 유래된 것 중에 전하이복이란 말이 있다. 뜻은 재앙을 보호로 바꾼다는 것으로 불행한 상황을 극복하여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 지금 같은 시대에 큰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후한시대 한 관리가 있었다. 그는 지방에 부임하자마자 백성들을 위해 개혁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기존 권력을 가진 관리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그는 간직에서 쫓겨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실패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학문 연구에 몰두하며 자신의 실력을 키웠다. 몇 년 뒤 황제가 그의 학문적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다시 간직에 등용했다. 그는 재임용 후 더 나은 정책을 펼쳐 백성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나라 발전에도 기여를 했다. 앞에서 나열한 다양한 교훈들이 현재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윤 대통령을 무능한 통치자로 알고 달려든 좌파들이 곧 박살나게 생겼다. 예고편도 없는 한밤의 계엄 선포는 결국 국회는 열어놓고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놀라운 병법이었다.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언론의 윤석열 죽이기는 조만간 큰 반격을 맞게 됐다. 부정조작 선거에 대한 처음은 답답했지만 오랜 시기 끝나면 핵폭탄이 될 것이다. 윤석열이 20여 년 이상 아끼고 보살폈던 한동훈은 춘향의 절개보다 못한 배신을 택하고 말았다. 입법 폭거를 앞세워 아나무인 무소불위 기쁨을 누리던 민주당, 조국당, 개혁당이 부정선거 벼락을 맞게 생겼구나. 지난 2년 반 동안 좌파들은 물론 국민의힘 친한계로부터 치욕을 당했던 윤 대통령이 반대로 치욕을 안기는 상황이 왔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진언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용기는 후한세의 고수를 능가할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진언했다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세상에 이재명, 조국, 문재인, 민주당처럼 어거지가 통한다면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쩌라 하나님의 진노로 이들 앞엔 형장에 있으라는 밧줄이 당도하고 있으니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당신들은 성령으로 똘똘 뭉친 하나님의 일꾼 강화문 세력을 잘못 만났다고. 아 불쌍해서 어쩌랴. 아 불쌍해서 웃잖아. 2024년 12월 6일 새벽 송악. 자, 요 안에 제가 예전과 지금 좋은 얘기들을 다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옛말이 하나 틀리지 않는다는 게 지금하고 딱 결부시게 거의 다 맞더라고요. 성경 말씀도 그렇고 사자성어도 그렇고 어찌됐든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엊그저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밤늦게까지 집회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어제는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뭐 별로 안 오리라 했는데 어제도 똑같이 이 밤늦은 7시까지 남아서 함께 대한민국을 부르짖었습니다. 오늘은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시고 내일 토요일은 광화문 광장에서 1시부터 시작되는 대규모 집회에 모든 분들이 참석하셔서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반국가 세력,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이 원흉들을 일거에 타진할 수 있도록 우리 윤석열 정권에 힘을 실어주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그 여론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잠깐 이 방송 널리 좀 퍼뜨려서 많은 국민들이 비교된 사항을 보고 그렇구나 할 수 있도록 많이 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